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께서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문제 때문에 많은 골머리를 앓고 계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지재권과 저작권을 피해가면서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매 사이트에 올라온 상품 같은 경우에는 도매 사이트에서 입점한 셀러들에게 미리 이제 공지를 하게 됩니다. 해당 상품을 등록할 시에는 모든 저작권 부분과 뭐 지적재산권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이제 입점하는 판매자에게 있다. 이 판매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이 상품을 우리가 온라인에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쿠팡에 등록했을 때 그때 이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 원초적 책임은 이 판매자에게 있지만 우리가 처음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상에 나타나는 문구들은 사실 전부 올린 셀러, 그러니까 상품을 등록한 셀러분들께 다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원청에서 저작권 관련해서 신고를 했을 때는 이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을 보고 신고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그 상품을 보고 소송을 하기 때문에 어, 그에 관련된 책임은 모두 본인이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저작권이라든지 지적재산권에 관련해서 소송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지만 이제 큰 문제 없이 상품을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문제 없이 상품을 어떻게 등록하느냐? 만약에 이런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셔서 이미지 배경 제거 검색창에 이미지 배경 제거를 검색하시게 되면 노란색 아이콘 있죠.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아까 다운로드 받은 썸네일이라든지 뭐 상세 페이지라든지를 이제 이미지를 넣으셔서 배경을 제거합니다. 배경을 제거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상품 눕기를 딴다고 하거든요. 눕기 딴 상품은 사실 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지적재산권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등록을 하시고 만약에 상세 페이지도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해당 상세 페이지를 다운로드 하셔서 챗 GPT로 들어오셔서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셔서 이미지 텍스트를 글로 변경해줘.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해당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모두 글자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글자와 최초에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썸네일을 이제 함께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썸네일은 아까 눕기를 따서 흰색 배경에 상품만 나오게 되겠죠. 그 이미지를 상세 페이지 제일 상단에 놓고 아래 이제 텍스트를 채워주시면 충분히 우리가 소비자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상품 등록을 하실 때는 꼭 주의하셔서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올라온 사진들은 99%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 간혹 가다가 정말 100만 개 중에 한 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특허권이라든지 아니면 저작권이라든지 뭐 디자인권은 거의 없고요. 어, 뭐 특허권이나 저작권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이제 이 두 가지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작권은 해당 이미지라든지 뭐 글 같은 내용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창작자가 이제 권리를 갖게 되는데 그분이 뭐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리인을 맡겨서 법무법인에서 내용 증명이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만든 기술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기술을 따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특허권 고소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잘 없긴 합니다만 혹시라도 걸렸다면 조금 도움 되시라고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그 뒤에는 이제 제가 또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눕기를 따셔서 상품을 등록하시면 뭐 크게 문제 될 게 없고요. 만약에
해당 판매자의 상품이 너무 괜찮아서 상품들을 전부 판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 판매자의 전화번호가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상품에 들어가시게 되면 반품 교환을 클릭하시고 보통은 연락처가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해당 판매자는 등록이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찾아보시면 보통은 다 연락처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네, 해당 판매자의 상품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연락처를 확인하신 후 연락처로 이제 해당 상품들 이미지는 다 무료로 써도 되느냐, 뭐 미리 허가를 받으시고 뭐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 입점한 판매자 또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답을 내려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판매를 하시던지 판매를 하지 않던지 그거는 이제 셀러분들의 자유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등록을 하셔서 판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구두로라도 확인을 받아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문자라든지 아니면 상품 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미리 다 저장을 해 두시고요. 네, 그 부분이 나중에 혹여나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이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 뭐 덕분에라도 뭐 소송을 했지만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로라도 뭐 확인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작권과 지재권 관련해서 소송에 걸렸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내용 증명을 받으셨다면 내용 증명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작권이라면 저작물 번호라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리얼 넘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넘버들이 가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허위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법은 조금 옛날부터 유행했던 건데 합의금 장사라고 쉽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합의금 장사란 이제 법무법인이나 개인이 법을 좀 아시는 분들이 이제 임의로 내용 증명을 여러 판매자들에게 동시에 뿌립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 증명에는 손해배상금도 있고 뭐 민사, 형사 처벌을 하겠다 이런 협박성이 있는 내용 증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살아생전에 사실 소송 당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뭐 협박성이 있는 내용 증명을 받게 되면 겁부터 먹게 됩니다. 그러면 겁을 먹어서 저작물에 대한 뭐 저작 번호 같은 거를 이제 검색도 해보시지 않고 덥석이 이제 그분 이제 합의금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입금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합의가 100%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그 합의를 할 때는 내가 입금을 하고 그 입금을 했다는 합의 확인서 같은 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돈만 덥석 줘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또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뭐 민사처벌을 할 수 있고 아무리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어,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일단은 조사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뭐 확인서가 없으면 사실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쪽 이제 반대쪽에서 합의금 장사를 하는 쪽에서 나는 확인서를 준 적도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조금 편법을 조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를 하더라도 일단 확인서는 꼭 받으셔야 되고요. 먼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의를 안 하고 나는 이 소송을 끝까지 가보겠다 하신다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대응으로는 무대응하는 방법입니다. 네, 법무법인에서 전화가 오든 개인에서 연락이 오든 일단 전화를 받지 마시고 나중에 경찰 조사를 하실 때 그때 증거를 모아서 모두 제출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응은 하되 이제 최소한만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법무법인이나 개인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일단은 답변을 하시되
죄송하다는 얘기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죄를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는 최대한 간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엔 어, 이제 뒤에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으실 때도 어느 정도 해법이 있습니다. 네, 저도 5년 동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총 3번의 소송을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대응도 잘 못했긴 했고 미필적 고의성 때문에 이제 죄가 유죄가 되면서 교육을 받고 마무리하는 이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거든요. 이제 경찰관께서도 큰 사건이 아니니까 그냥 교육만 받고 끝을 내자. 잘 모르니까 교육만 받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이제 죄는 없는 걸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났고, 민사 같은 경우에도 판사님이 판결하기에 고의성이 없었고, 이런 부분들을 참작해서 이제 그냥 최종 합의만 해라. 조정 합의까지 가서 이제 몇십만 원 쥐어주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받았는데 바로 민사 소송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번 건은 바로 민사 소송이 들어왔었는데 원청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전폭적으로 판매자 셀러들에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변리사 부분을 지원할 수 있으면 변리사가 직접 오셔서 상담을 해주고 뭐 금액적인 지원도 다 해주시고 그래서 본청에서 책임지고 이제 소송을 해서 원청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위탁 셀러들은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이제 잘 알아보지 않으시고 바로 합의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때 이제 내용 증명 처음 나왔을 때 600만 원의 합의금을 내놔라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6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신 분도 계세요. 그 당연히 초보셀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소송을 당하면 어쩔 줄 몰라서 돈부터 줘버리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원청에서 승소를 하면서 저희 초보셀러들도 전부 다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 사실 그 내용 증명에 적혀 있는 이제 저작물 번호를 검색을 해보니까 가짜였어요. 내용 증명 자체도 가짜였고 개인이 직접 그냥 꾸며서 만든 내용 증명인데 계좌번호를 통해서 이제 저희도 엮고서를 하려고 했지만 검사 측에서 이거는 직접 이제 소송을 돈을 들여서 이제 변호사를 끼고 소송을 하셔야지만 어느 정도 얘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냥 그 돈 쓸 바에는 차라리 이제 본인이 직접 느끼어라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제가 뭐 문자 한 통 정도는 남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사건이고요. 네, 이렇게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와 상품 등록을 할 때 어떻게 등록해야 안전한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저작물 이제 번호는 어디서 검색을 하냐? 요 부분은 제가 아래 링크로 남겨둘 테니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상품을 등록하고 있는데 좀 불안하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이제 눕기따는 사이트 아까 제가 화면에 보여드렸던 사이트도 링크 달아둘 테니까 확인하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